이 책을 읽어보시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할까? 우리 팀장님은 왜 저런 말을 할까? 내 친구는 왜 이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행동할까? 사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이 책처럼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 없더라고요. 로버트 그린이 인간 본성을 파악하는 18가지의 법칙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인간 본성의 법칙은 바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본의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저는 협상 바이블 그리고 대화의 밀도라는 책을 썼고요. 주로 스타트업과 경영권 분쟁 상태에 있는 기업들 자문을 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 사람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의 행동을 분석할 때 너무나 도움이 되는 로버트 그린의 인간 본성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 이 책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크기의 벽돌책이에요. 920페이지짜리 책인데요. 이 포스에 압도당해서 사실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쉽지는 않은 책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는 발췌독을 했어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18가지의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로버트 그린이라는 저자가 자세하게 케이스들과 원칙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나열을 한 책인데요. 로버트 그린 작가는 세계적인 작가이죠. 권력의 법칙, 전쟁의 기술, 인간 본성의 법칙 등과 같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어두운 면들을 하나씩 고찰을 하고 역사적인 리더들과 역사적인 인물의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호응과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세계적인 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할까? 우리 팀장님은 왜 저런 말을 할까? 내 친구는 왜 이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행동할까? 사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이 책처럼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 없더라고요. 이 책을 제 책장 가장 가까운 곳에 비치를 해두고 틈만 날 때마다 사람에 대한 공부가 필요할 때 이 책을 읽곤 합니다. 로버트 그린이 인간 본성을 파악하는 18가지의 법칙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모든 법칙들을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핵심적인 법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직접 낭독을 해보고 그리고 사례들까지 언급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 본성의 법칙은 바로 비이성적 행동의 법칙입니다. 명심할 사항이 있다. 누구나 그렇듯 당신도 스스로 이성적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성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다. 이성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습득하는 능력이다. 감정은 생각을 협소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권력이나 관심 같은 즉각적인 욕망을 해소할 한두 가지 아이디어에 골몰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낸 아이디어는 흔히 역풍을 불러온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이성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보다 우리가 굉장히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감정적인 이유를 대고 그 이후에 논리적인 근거를 대는 경우들이 아주 많거든요. 생각보다 우리는 더 비이성적이라는 것이죠. 그걸 만약에 우리가 부정한다면 우리가 더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잘 파악을 하려면 우리가 생각보다 더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컨트롤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비이성적 행동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도취의 법칙이죠. 태어난 그 순간부터 관심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다. 우리는 뼛속까지 사회적 동물이다. 타인이 내게 주는 관심에 따라 우리는 그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내가 느끼는 나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달려요. 여러분들 공감되시죠? 우리가 얼마나 사회적인 동물이고 얼마나 관심과 인정 욕구가 강력한지를 언급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링크드인이나 카카오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관심을 갈구하는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본성을 비즈니스 모델화 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다 함께 나눠 갖기에는 관심이 너무 적다는 데 있다. 집에서는 형제 자매와 경쟁해야 하고 학교에 가면 같은 반 친구들과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경쟁해야 한다. 남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는 순간은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 사람들은 자기 문제만으로도 너무 바빠서 남이야 어찌되든 말든 크게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다.
공감되시죠, 여러분? 저는 애기들이 셋이거든요. 그들도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관심과 인정을 갈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도 아이들과 마찬가지거든요. 사회에서는 팀장님으로부터 아니면 대표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투쟁을 하잖아요. 친구들과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적으로 마찬가지인데,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 여기에 공략할 수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단 말이죠. 상대방을 먼저 인정해 준다면, 그 사람이 갈구하는 그 욕망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상호성의 원칙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나도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싶다. 반대로 걔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걔를 무시한다는 거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개는 뭐죠? 상대방들을 먼저 듬뿍 구체적으로 인정해주는 그 습관이 결국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간 본성의 법칙은 역할놀이의 법칙이죠. 사람들은 내가 가장 멋지게 보일 수 있는 가면을 쓴다. 겸손하고 자신감 있고 성실한 모습을 가장한다. 옳은 말만 하고 미소를 짓고 상대의 생각에 관심 있는 척하며 내면의 불안감과 시기심을 감추는 법을 터득한다. 타인과 교류할 때 사람들은 마치 달과 같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들은 당신에게 오직 한쪽 면밖에 보여주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장하는 바로 그 사람으로 늘 보일 수 있게 얼굴로 가면을 만드는 재주를 타고난다. 이게 바로 역할놀이의 법칙, 이 가면의 법칙이죠.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특히 저는 내가 너무 많은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왜냐하면 경영권 분쟁 로펌을 이끄는 변호사로서, 그리고 저는 대화의 밀도나 협상 바이블이라는 책을 쓴 작가로서, 또 유튜브 협상과 유전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또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하면서 세 자녀의 아빠로서, 배우자로서, 아들로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면서 우리는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내가 가면을 쓰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다양한 롤을 우리가 잘 수행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는 것은 사실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면을 쓰는 과정에서 특정한 모습만 보여주겠다는 그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면 그늘이 발생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공격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좀 가식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면들에 친숙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꼭 하나의 모습만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으로부터 조금 벗어나시길 저는 권해드립니다. 여러 가지 가면들의 모습들이 전부 다 본인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면 중에 역할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근데 내가 딱 한 모습만 보이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자체가 너무 지칠 수 있단 말이죠. 네 번째 인간 본성의 법칙은 바로 강박적 행동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같은 행동을 한 번만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틀림없이 자신의 행동을 반복한다. 간단하지만 예외 없는 법칙이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잘 관찰해 보시고, 그리고 특히 저는 이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씁니다.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상대방이 요즘 꽂혀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핵심적인 니즈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께서 딱 10분 안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입만 열면 미팅할 때 비용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완전히 비용에 꽂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스타트업 대표가 지금 입만 열면 투자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투자 유치에 완전 정신이 나갔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욕망과 니즈는 분명히 여러분들 언어적인 표현으로 드러난단 말이죠. 그 사람의 핵심적인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3번 이상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 5번째는 선망의 법칙이죠. 꼭 알아야 할 점은 이것이다. 당신도 샤넬처럼 관점을 뒤집어야 한다. 당신이 세상에 바라고 탐내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남들과 그들의 억압된 욕망, 채워지지 않는 판타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스스로를 훈련해야 한다. 당신과 당신이 만든 대상을 남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 당신 자신과 당신의 작품을 마치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보아야 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억하라. 뒤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욕망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의 노력에는 끊임없는 리뉴얼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철수하고 놀라게 하고 나를 쫓아오라고 자극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힘을 가진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인간들은 누군가가 되고 싶어하는 강렬한 어떤 선망, 갈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비즈니스적으로 이 포인트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비즈니스 상대방들로 하여금, 소비자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욕망, 그리고 그들이 갈구하는 선망하는 대상, 그 선망하는 대상의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제공을 해줘야 끌려올 수 있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소유가 아니고 이 현 상태가 아니고 그 상태 이면에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선망하고 갈구하는 욕망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는 파악하고 적절하게 활용하고 공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6번째 인간 본성은 바로 근시안의 법칙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당신은 과하게 들떴다 패닉에 빠졌다를 반복한다. 사람을 평가할 때는 시야의 넓고 좁음을 기준으로 삼아라. 자기의 행동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생각 없는 반응을 내놓는데 그치는 사람과는 엮이지 마라. 그런 사람은 당신에게 그런 기운을 전염시킨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건들을 좌우하는 더 큰 흐름을 주시하라. 장기적인 목표를 시야에서 놓치지 마라. 시각을 넓히면 그 어떤 목표든 이룰 수 있는 인내심과 명료한 관점이 생길 것이다. 우리가 뭔가 계속 쫓기는 기분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하고 있거든요. 제 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봐도 명석하고 누가 봐도 안정감 있게 잘하고 있는데 티타임을 하고 점심을 먹어보면 굉장히 마음이 많이 쫓기고 있어요. 사실 그거는 누가 쫓아오는 거예요?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쫓지 않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관점을 좀 벗어나려면 큰 시간의 흐름으로 인생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활용하는 한 2-3가지 시간을 활용하는 전략. 첫 번째는 제 사무실 벽에 100년 달력이라는 걸 붙여놨어요. 1980년부터 2080년까지가 한눈에 보이는 달력입니다. 그 달력을 보면 여러분들 내가 진짜 오늘 하루 저만 개를 찍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아직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더 장기의 시간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달리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인식시키는 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우리가 시간에 쫓기는 주된 이유 중에 한 개가 이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40대 중후반, 50대 초반의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류 변호사님, 저는 제가 보기에 올해나 내년 안으로 한 1-2년 안으로 제가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고 쇼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냐 들어보면 자기가 어차피 한 50대 중반 정도면 은퇴를 할 거기 때문에 내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1-2년 안에 뭔가 대단한 의사결정을 해서 뭔가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자체가 함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쫓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된단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커리어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시작됩니다. 저 같은 경우 20대 후반에 변호사가 돼서 커리어를 시작했다는 말이죠. 그 전까지는 사실 제 커리어의 라이프 사이클로는 이제 쌓아나가는 과정이었을 뿐이지 시작 단계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계를 1살 때부터 60살 때까지 바라보고 그래서 나는 50이 가까우니까 빨리 쇼부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30살부터 저는 80살까지로 커리어의 시계를 본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이제 40대 초반이란 말이죠. 50년의 커리어 라이프 사이클 중에 이제 10년을 조금 더 산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 훨씬 더 장기적인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비주얼 타이머를 씁니다. 역시 시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은 집중력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루에 1시간이라도 무엇인가에 집중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비주얼 타이머가 있는데 이렇게 시간을 돌리면 그러면 빨간색으로 60분이 딱 나오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째깍째깍째깍 하고 60분이 다 끝나면 삐비빅 소리가 나면서 여러분들이 무섭게 몰입을 하면 이게 마치 3분 안에 60분이 갈 정도로 그렇게 몰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7번째 인간 본성의 법칙은 방어적 태도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평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
사람들의 자기 평가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나는 자율적이야. 내 자유의 의지대로 행동하지. 두 번째, 나도 나름 똑똑해. 세 번째, 기본적으로 나는 착하고 양심적인 사람이야. 이 세 가지 본인을 평가하는 방식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정당하거나 공격당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방어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협상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돼요.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사람들에게 내적 안정감을 주입하라. 상대의 가치관을 복사한 듯이 똑같이 보여줘라. 상대를 좋아하고 존경한다는 사실을 보여줘라. 상대의 지혜와 경험을 높이 평가한다고 느끼게 하라. 당신의 자율의지대로 하는 의사결정을 존중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당신 충분히 본인의 영역에서 스마트하고 똑똑하다. 세 번째, 당신은 양심적인 사람이다. 양심적이고 바르게 행동한다. 라는 부분을 먼저 인정해줘야만, 그래야만 의사소통이 정상적으로 가능하고 대화와 협상과 비즈니스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똑똑한데 설득력이 약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결국 협상도 대화도 서로 간의 욕구 게임이거든요. 내 욕구가 있으면 상대방의 욕구도 있단 말이죠. 근데 똑똑한데 설득력이 약한 사람은 본인의 욕구, 본인의 니즈만 계속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화 초반 첫 10분 동안에 빠르게 파악해야 될 것은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8번째 인간 본성의 법칙은 바로 자기 회방의 법칙입니다.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며 그 렌즈가 우리의 지각에 색깔을 입히고 모양을 정한다. 이 렌즈를 태도라고 부르기로 한다.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태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태도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 또는 반응하려는 정신의 준비 상태이다. 따라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확고한 것에 대한 선언적 지향성과 같은 말이다. 요즘 여러분들 이 태도라는 것에 대해서 MZ세대들이 엄청나게 열광하잖아요. 결국 여러분들 내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맺고 있는 관계, 내가 어떠한 일관된 태도를 보이느냐는 그거 자체가 엄청난 사실 역량으로 저도 파악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상대를 대할 때 내 태도의 강점과 또 약점은 어떤 부분인지를 좀 파악해보고 강점은 더 뾰족하게 강화시켜야 될 것이고 치명적인 약점들은 어떻게 커버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다면 내 주위에 나를 애정으로 바라보고 신뢰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태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툭 터놓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책과 삶 채널에서 로버트 그린의 인간 본성의 법칙, 전체 18가지의 법칙 중에 10가지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책을 읽고 내 삶에 이 책이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특히 사람 공부가 필요하고 인간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이해가 필요할 때 이러한 인간의 본성들, 법칙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적용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한편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스스로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도 인간 본성의 법칙들이 잘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